네, 안녕하세요. 자,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미대 비실기, 실기 없이 미대 가기의 정지은입니다. 올해 2016학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비실기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올해에는 또 핫 뉴스가 있죠. 자, 새로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비실기로 선발할 예정이라서 그거 이제 제가 뒤에 내용에 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미대 비실기, 그러니까 미술대학에서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고 또 어떤 전공들에서 선발을 하는지 또 몇 명을 뽑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입시 준비하기 전에는 그 어떤 대학에서 뭐 어떤 선발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해서 준비를 미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준비의 첫 단계에서 꼭 들어야 될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대학을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일단은 입시도 또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수업이 바로 이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 과연 미대 비실기를 지금 실시할 예정인 것인가 2016학년도에 그리고 그 대학이 만약에 실시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평가 요소로 선발을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그것을 이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좀 효율적으로 진행 그 수업을 이제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번 자 오늘 진행될 목차는 뭐 간단해요. 그냥 목차는 별거 없고 그 전국 비실기 대학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실기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다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뭐 비실기 미대 비실기 대학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이 홍대죠. 홍익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뽑죠. 그래서 미대 정원의 100%를 다 비실기, 실기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실기죠. 실기 없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 홍대 외에도 다른 학교들도 비실기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 잘 몰랐던 그런 대학의 전형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먼저 실시가 되는 수시 비실기부터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비실기를 이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웬만한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수시에서 많이 비실기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시에 좀 집중해서 그 전형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시 비실기도 같이 미리 알아보고 나는 수시에 맞는 사람인 것인가 정시에 적합한 그 상황인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시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 수시 비실기 전형의 이제 대부분의 그 인원을 수시에서 뽑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언제부터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돼요. 갑자기 임박해가지고 수시 뭐 원서 쓰기 막 직전에 갑자기 생각해서 그때 준비를 하겠다 해서 뭐 서류도 그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합격 가능성에 있어서 뒤처질 수 있죠. 미리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어느 시기부터 해야 되는지는 우리 입시 수시 일정을 파악해야 언제부터 준비를 할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원서 접수부터 언제부터 하는지 원서 접수는 9월 9일 보통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올해 2016학년도에는 9월 9일부터 이후에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이건 좀 자율재량이에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보통 시작이 돼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는 자세한 날짜는 추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학교별로. 그다음에 이제 미활보라고 써놨는데 이 미활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홍대만의 어떤 그 특별한 서류 그 명칭이죠. 그래서 미활보 제출 기간은 9월 말부터 10월 초. 작년에 그랬어요. 2015학년도에 그랬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 기간, 이 정도 그 시기에 미활보를 이제 원서
그 접수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또 역시나 추후에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미활보를 받지 않는 미활보가 아닌 그러면 다른 학교 홍대 말고 다른 비실기 대학들은 그러면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니고 미활보라는 건 미술활동 보고서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자, 미활보가 아니고 그럼 뭘 받느냐? 자기소개서를 받죠. 자기소개서는 언제? 보통 원서 접수 기간하고 그 겹쳐요. 자기소개서 기간은. 지금 미활보 기간은 원서 접수 이후에 좀 시간이 있죠. 텀이 있는데 보통 자기소개서 줄여서 우리 자소서라고 하는데 자, 자소서를 내야 되는 비실기 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하고 좀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면서 같이 그 접수를 해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자, 자소서는 보통 이제 양식이 그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교협 자, 공통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교협에서 그 공통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에게 이제 받아라라고 해서 문항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 자율재량으로 뭐 한두 문항 정도 더 학교별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자율재량으로 넣을 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문항이 뭐 3-4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이제 틀이 대학별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하기가 좀 쉽죠. 여러 대학을 준비할 때 있어서도 물론 대학마다 지원하는 전공이 달라지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같다 하더라도 그 문항에 그 밑에 들어간 내용들은 달라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미활보는 이제 자기소개서랑은 좀 다른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양식대로 이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좀 써야 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출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월 말부터 10월 초지만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좋겠지만 늦어도 2학년 말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미술활동 보고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넣게 되죠.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작성 시작은 이제 일단은 그 작성 시작은 뭐 늦어도 5월 달 정도부터는 작성 시작이 돼야 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 너무 임박해서 썼을 경우에는 미활보 같은 경우에 좀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데 자, 면접은 그 서류에 대한 면접이기도 하고요. 자기소개서나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의 면접, 일반적인 면접도 있지만 좀 심층적인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의 종류가 이제 2가지 정도 된다고. 일반 면접, 심층 면접.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좀 심층적인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 대학들은 그냥 일반적인 면접이 좀 많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면접의 시기가 10월과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달 수능 전에 보는 그 대학이 있고요. 11월 달 수능 후에 보는 그 면접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발표. 이건 합격자 발표인데 합격 발표는 10월 달에 이제 면접 본 학교들 대부분이 이제 그 수능 최저 등급과 상관없이 합격 여부가 판가름 되는 학교는 11월 달에 합격 발표를 해요. 이 11월 달에 발표한다는 거는 12월 달이 돼야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합격 시기, 발표 시기가 11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들어간 학교는 12월 달에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합격 발표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일정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제 수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히나 미술활동 보고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할 목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시에서 그 비실기, 미대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지금 대학 마크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목표하는 대학이 다 있잖아요. 그 대학의 캠퍼스 투어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기념품 가게에서 배지 사가지고 와서 이제 가방에 붙여서 뭐 내가 이 대학 가겠다 막 이런 포부를 다지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크들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미대 비실기 대학이 생각보다 좀 많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홍대를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자, 홍대가 그래도 제일 많이 뽑으니까 일단 제가 제일 위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마크도 제일 크게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홍대에서는 몇 명을 뽑길래 그렇게 가장 미대 비실기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서울 캠퍼스, 뭐 세종 캠퍼스 다 합쳐서 총 822명입니다. 822명이 굉장히 많죠. 전체, 그러니까 미대 전체 정원이에요. 822명이. 자, 그 전체 인원을 다 100% 비실기 전형으로 쭉 뽑아왔었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대를 지원하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미대 비실기 지원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계열부터 순수 미술 계열까지 쫙 있어요. 그래서 홍대랑 관련된 내용은 워낙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 홍대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홍대의 뭐 합격 전략, 뭐 지원 전략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홍대 걸 다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본격적인 수업의 첫 단계에 홍대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비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실기 전형이 여기도 이제 실기를 당연히 안 보죠. 근데 비실기 전형이라는 거 자체가 실기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해. 그래서 비실기라도 그래도 미대니까 실기를 선생님 보지 않나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기가 없으니까 비실기 전형입니다. 물론 그 홍대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간단한 드로잉 테스트는 있어요. 근데 그 드로잉 테스트가 굉장한 스킬, 그림을 잘 그리느냐, 묘사력이 대단하냐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그냥 이미지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보는 건데 드로잉 할 수 있는 시간도 실질적으로 그 면접 준비 시간이 총 24분이에요. 근데 그 24분 중에서 24분 내에 2문제를 미리 풀고 들어가요, 면접장에. 근데 그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드로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드로잉 어떤 걸 드로잉 할지 문제부터 파악을 하고 실제 드로잉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길어야 5, 6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굉장한 시간, 정말 실기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뭐 4, 5시간씩 실기 시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기 전형 보는 학생들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실기는 아니죠. 그래서 약식의 드로잉은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되고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실기는 정말 말 그대로 비실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그래도 선생님 드로잉 뭐 5, 6분 하더라도 저는 걱정돼요. 연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뭐 그림 그려본 적 없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저랑 면접 대비할 때 드로잉 테스트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 그 나중에 이제 홍대 그 본격적인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홍대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수업 그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드로잉 수준을 한번 뭐 보여주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서울대 얘기하다 말았죠. 서울대는 그 디자인 학부 안에 디자인 과에서만 6명을 뽑습니다. 6명 선발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서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미대 뭐 실기 전형이든 비실기 전형이든 뭐 비교과 영역 학생부, 여러분 생기부, 학생부, 그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어떤 비교과적인 측면도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홍대는 좀 미술 활동 위주로 많이 그 평가를 한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미술 활동 뭐 플러스 뭐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교과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이 참작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수업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 핫 이슈가 된 그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비실기 전형 대학이 바로 이대인데, 자, 이대는 지금까지 미대 비실기가 없었는데 올해 빵 터트려가지고 32명이나 비실기 전형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 100% 전형이라고 지금 그 정도로만 이제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 서류 안에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발표가 되면 그거를 이제 제가 뭐 공지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죠. 뭐 남학생들한테는 참 네 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못 가는 학교지만, 자 여학생들은 비실기 대학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뭐 이대 선호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핫한 뉴스가 바로 이대 비실기 전형, 미대 비실기가 생겼다는 거. 디자인 계열에서 디자인 계열 그 디자인과 정원이 41명인데 41명 중에서 32명을 뽑는다는 거는 굉장한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들에서는 이제 좀 비실기 경향을 타는 학교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그 전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이렇게 전형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건대로 한번 가보면,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뽑고, 뭐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뽑고, 이제 굉장히 그리고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가 또 건대입니다. 그래서 자, 건대는 총 인원이 26명 뽑아요. 이거는 서울 글로컬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44명. 그리고 작년에 서울 캠퍼스에 응용미술 있죠. 사범대 안에 있는 응용미술과, 거기서도 또 비실기 전형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서도 뽑았고, 올해도 그대로 서울에서 응용미술, 그리고 이제 한양대 이제 안산 캠퍼스에서 이제 디자인 계열에서 많이 뽑아서 총 44명이나 한양대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이제 무려 49명 비실기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사실 뭐 인문계열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그 탑 그 계열에 속하는 학교인데, 우리 미대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아트앤테크놀로지과라고 해서 그런 전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뭐 말 그대로 그런 미술 이론적인 부분, 뭐 실기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 뭐 현장 체험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미술 디자인 계열의 그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트앤테크놀로지과에서 수시에서 27명 선발합니다. 비실기로.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의상학, 영상학에서 이제 선발을 하죠. 성균관대는 그래서 총 이제 비실기 전형의 그 계열 학생을 다 합치면 이제 그 36명 선발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25명 뽑고요. 동덕여대도 굉장히 홍대랑 거의 비슷하게 그 비실기 전형을 그 오랫동안 실시해온 학교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동덕여대는 이제 36명 뽑습니다. 디자인 계열에서. 근데 동덕여대의 또 최대 장점은 뭐냐면 교직이수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 사범대, 그러니까 선생님 되는 관심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직이수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교직이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에서 12명 뽑아요. 그리고 석성여대는 37명 선발합니다. 많이 뽑죠. 그리고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자문학과에서만 뽑는데, 도자문학과에서 3명 뽑아요. 굉장히 적게 뽑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63명이나, 경기대도 굉장히 비실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국민대는 좀 특수한 전형인데, 그 숙명여대는 외국어 특기자, 어학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뭐 토익 그 토플 점수가 좀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한해서 3명 선발을 합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과 그 도자과에서 근데 농어촌 전형으로만 뽑아요. 그래서 농어촌 그 전형이 가능한 친구들은 또 국민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 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 그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거고, 그 충청 이남 대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학들도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살펴는 볼 건데, 다 넣지는 못했어요. 다 넣지는 못했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보통 이제 비실기를 보려는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들 위주로 일단 서울 수도권 다 집어넣고, 그 외 학교들도 이제 대표적인 대학들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학 마크들이 또 나와 있는데,
연세대 고려대가 있네요. 연세대 고려대도 사실은 미술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대, 고대, 미대가 뭐 홍대나 국민대, 건대처럼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비실기 전형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캠퍼스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서울 캠퍼스, 물론 인문 계열에서 선발하긴 하지만, 근데 의류학과, 생활디자인학과, 그래서 디자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은 인문 계열로 선발하지만 실제로 가서 하는 공부는 이제 디자인 계열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연대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그 9명 비실기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 그 국제 캠퍼스에서 35명 뽑습니다. 그리고 원주 캠퍼스에서는 22명 해서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이 비실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전공 타이틀 자체가 그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전공이기 때문에 연대에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죠?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그 18명 비실기 전형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성신여대는 의류학과와 문화예술 그 경영학과에서 총 45명이나 선발합니다. 많이 뽑죠. 그리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정말 또 미술하는 친구들에게 생소한, 마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흐려가지고 동국대학교 13명 뽑습니다. 그리고 또 명지대에서도 이제 20명 선발을 하는데, 명지대도 아까 동덕여대처럼 교직이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교직이수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명지대학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충청권으로 내려와서 한밭대학교는 이제 대전권 친구들이 많이 그 생각하는 학교라서 한밭대는 10명 선발해요. 10명 선발하는데 여기도 역시나 명지대랑 마찬가지로 교직이수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주대. 공주대도 이제 대전 충청권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국립대죠. 그래서 공주대 같은 경우에도 16명 선발. 그리고 이제 경북권으로 내려와서 경상도 쪽에서는 계명대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을 비실기로 뽑습니다. 수시에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권에서는 그 뭐 홍대 거의 그러니까 서울의 홍대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술대학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학교라서 계명대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 대구권은. 그래서 대구 경상도권 친구들은 계명대 비실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북대는 뭐 그 대구 경북권에서는 이제 탑인 학교죠. 12명 비실기 선발. 영남대 이제 31명. 그리고 조선대는 이제 조선대는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학교인데 18명 비실기. 그 다음에 부산대는 부산에 있겠죠, 그죠? 부산에서는 좀 명문대학입니다. 그래서 18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정시에서는 수시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이제 뽑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우리 지금 6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시에서는 이제 가나다고 3개 학교에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그 전형이 바로 정시 전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시에 있는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정시도 우리 스케줄부터 알아야, 일정부터 알아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자, 원서 접수는 12월 24일부터 이제 그 이후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정시 그 전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죠. 자, 역시나 홍대는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미술활동 보고서 들어가는데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이제 접수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시 비실기는 정시 미대 비실기에서는 보통 이제 수능 위주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는 뭐 홍대 외에는 많지는 않아요. 홍대 외에 홍대만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홍대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제 수능 100% 아니면은 학생부와 수능이 믹스돼서 그렇게 이제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면접은 없고요. 홍대도 역시 면접은 정시에서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술활동 보고서만 준비를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시가 훨씬 편하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대신 수능 반영이 많이 된다는 거, 수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시에서 미대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정시에서 또 핫 이슈가 있죠. 수시에서 핫 이슈는 이대였다면, 이대에서 이제 비실기를 처음으로 그것도 많이 선발하는 그 전형이 생겼다면, 그게 핫 이슈였다면, 정시에서 핫 이슈는 뭐냐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죠. 보통 이제 나군에 홍대가 속해 있고, 홍대 미대가 나군에 속해 있고, 서울 캠퍼스, 홍대 서울 캠퍼스가 나군이고, 국민대 공업 디자인과가 나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군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위권 그 대학을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보통 국민대, 홍대 중에 이제 뭐죠? 그거 하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국민대는 실기 전형이고 홍대는 비실기 전형이라서 완벽하게 전형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제 실기를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지원할 것인가, 홍대를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대가 이제 공업 디자인도 다 가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나군의 국민대가 없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면 나군에서는 이제 보통 원래는 공업 디자인을 치려던 친구들도 나군의 홍대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대 준비를 더 알차게 확실하게 하셔야 이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대와 홍대가 나군에서 분산되었던 것이 국민대가 가군으로 빠지면서 나군으로 다 집중되는, 그 인원들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학생들의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 바뀌는 판도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 아, 홍대 미리, 정시 홍대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 홍대 미리 준비하는 거는 뭐 그거죠. 뭐 수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미리미리 이제 저와 상의하셔서 준비를 하고 작성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뭐 미술활동이 다 되어 있다, 나는 완벽한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판단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차피 다 개별적으로 1:1 상담을 하고 미술활동 보고서 쓰는 거니까 그 미술활동 보고서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뭐 수능 공부를 이제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수능 끝나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미술활동 보고서 써야 되니까 그건 또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수시든 정시든 홍대 준비를 하려는 친구들은 좀 미리미리 미술활동 보고서는 작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홍대 전시는 그 국민대가 나군에서 빠짐으로써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어떤 미술활동 보고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시. 자, 정시 학교들은 뭐 수시 학교들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제 가나다군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가군에 그 배치되어 있는 그 대학들, 미대 비실기 대학들 보겠습니다. 자, 가군의 홍대는 세종 캠퍼스예요. 서울 캠퍼스는 나군에 있어요. 홍대는 이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군의 홍대는 세종 캠퍼스에서 한 100명 정도를 뽑습니다. 미대 비실기로.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수능 60%에 학생부 20%, 서류 20%, 그래서 총 100%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보통 이제 수능 100% 전형이 많은데, 정시 비실기에서는 홍대 비실기는 이제 좀 수능과 학생부, 서류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대신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 학교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죠. 비실기 전형에서. 그리고 뭐 학교 레벨도 제일 좀 높은 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희대 비실기, 이 가군의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 경희대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서울 캠퍼스 16명 비실기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가군에서 22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이제 아까 전 수시에서는 많이 뽑았어요. 27명 뽑았죠. 이제 정시로 와서는 이제 3명 뽑는데, 수능 90%에 학생부 10%. 그래서 총 이제 그 100% 해서 뽑는데, 이제 서강대에 들어가는 학생부 10%는 비교과 중심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물론 내신도 뭐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공식적으로는 비교과 활동 위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좀 잘 되어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뭐 그런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경희대하고 성신여대, 얘네들은 수능 100%를 뽑아요. 수능 100% 뽑는 학교들 대부분인데, 이제 홍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이 아니고 수능과 학생부와 서류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서울여대도 수능 100% 전형에서 16명 비실기. 자, 그 다음에 상명대로 가면, 상명대는 여기서 이제 사진영상 미디어 학과에서 이제 20명 뽑아요. 상명대. 여기도 이제 수능 100이 아니고 수능 80에 교과 20%인데, 자, 수능 80, 교과 20, 그 퍼센테이지가 액면 그대로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실질 경쟁률이 따로 있어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가 지금 제가 수능 80에 교과 20%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퍼센트고, 실질적으로 수능이 89.6% 들어가고 교과가 10.3%.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본 점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 점수가 빵점부터 시작하는 그 학교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그 퍼센테이지가 그냥 실질적인 퍼센트, 반영 비율인데,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80, 교과 20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인 퍼센트지 실질적으로는 기본 점수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실질적으로 89%가 되는 거고, 교과는 10%가 조금 넘어가는. 그래서 교과 비중이 수능보다는 좀 비중이 많이 적죠. 그래서 수능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주대. 공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70, 학생부 30%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제 16명 뽑습니다. 공주대도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이 7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78.4% 들어가고, 학생부가 30%라고 했지만 21.6%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까 전에 그 상명대처럼 수능 실질 반영 비율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동국대 22명 뽑고요. 계명대 15명 뽑고, 자, 그 다음에 경기대는 21명. 자, 경기대도 이제 수능 80%, 교과 20%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조선대가 이제 여기는 수능 100%로 해서 4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군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군 대학들 볼게요. 나군 대학들은 자, 나군에도 역시 홍대가 딱 중심에 있죠. 자, 홍대 서울 캠퍼스가 나군에 속하고, 홍대 서울 캠퍼스에서만 이제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0명 가까이 되고, 이거는 이제 수시에서 2월이 되면, 수시 끝난 다음에는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수시에서 선발을 안 하고 정시로 넘기는 학생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70명 안팎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 요소들은 수능 60에 학생부 20, 서류 20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희대 이 나군의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예요. 수원에 있는. 아까 가군의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였고, 자, 국제 캠퍼스에서 16명 뽑습니다. 디자인 계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건국대. 나군의 건국대는 서울 캠퍼스예요. 이따가 다군의 건국대 또 나올 건데, 다군 건국대가 이제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자, 나군의 건대 서울 캠퍼스 16명 뽑고, 여기도 수능 90%에 학생부 10% 이렇게 평가 요소가 배치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성균관대 보시면 성균관대 수능 100으로 9명. 그 다음 그 옆에 명지대도 수능 100으로 6명. 덕성여대 수능 100으로 30명. 자, 상명대 여기 이제 문화예술 경영과인데 여기 10명 뽑는데요. 수능 80%에 교과 20%입니다. 자,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수능 80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89.6%고, 자, 교과 20%는 실질적으로 10.36%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더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될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니까 실질 경쟁률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 경쟁률 아니 실질 반영 비율. 자, 그 다음에 또 저쪽 왼쪽으로 와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생소하죠. 우리 미술하는 친구들한테는. 숭실대가 이제 지난해 신설학과인데 예술창작학부라고 해서 영화예술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능 70에 구술 30%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독특한 방식으로 뽑는데 이제 구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명 비실기로 뽑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 나군의 이제 원주 캠퍼스입니다. 원주에서 5명. 자, 고려대 세종 캠퍼스 28명 뽑고요. 인천 카톨릭대가 20명 뽑는데 수능 60에 학생부 40.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수능 71.2%에 학생부 28.8%. 표면적인 퍼센테이지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밭대. 한밭대는 이 나군의 한밭대에서는 이제 55 많이 뽑죠. 55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부산대, 영남대도 있었네. 영남대는 28명, 부산대는 10명. 이렇게 해서 나군의 비실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봐도 알겠지만 수능 백전형이 많지만 좀 주요 대학들에서는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 서류도 같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고 특히 서류 준비해야 되는 학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시. 다군에는 단촐하게 딱 4명, 4개 학교만 있네요. 자, 다군에 있는 학교, 자, 단국대부터 볼게요. 자,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8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는 이제 큐레이터 학과. 그 왜 우리 미술관 가면은 그 작품 그 설명해주는 분들 있죠. 그 작품 관리도 하고 작품 설명해주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전공. 그래서 큐레이터과에서 21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에서 12명 선발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능 70%, 교과 30% 그렇게 반영이 되고 실질 반영 비율이에요. 여기서는 70, 32.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다군의 건대는 글로컬 캠퍼스. 아까 나군의 건대는 서울 캠퍼스였죠. 다군의 글로컬 캠퍼스에서는 57명, 57명 선발하고요. 자, 수능 80%. 그다음에 교과 20%인데 실질적으로는 수능 98.04%, 교과는 1.96%, 교과 1% 들어. 그러니까 수능이 거의 98%, 수능이 거의 좌우를 한다는 거죠. 수능 100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능으로 딱 줄이 섰는데 거기서 이제 변별을 해야 돼요. 동점자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 같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동점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수능에서 그 변별을 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쫙 줄이 섰는데 여기서 이제 변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교과가 1.96%라도 이걸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뭐 바닥을 쳐선 또 안 되겠죠. 여기 보려면 그죠? 근데 물론 수능이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정리를 하면 미대 비실기 평가 요소 수시, 정시 통틀어서 합쳐서 자.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서류 준비해야 되고 수능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서류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류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자소서 들어가고요. 비실기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들어가고 아까 홍대는 특수하게 미술활동 보고서, 미활보 자기소개서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게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들어가죠. 학생부도 서류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학생부 내에서는 뭐 이제 학교에 따라서 내신 등급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내신 등급이 아니면 비교과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자율활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냐는 이제 그 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자소서, 미활보, 학생부 요 3가지 요소가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등급이 뭐 보통 홍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 제외하고 서울 캠퍼스는 세계 평균 3등급을 맞추면 통과해요. 그러면 세계 평균 내서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사탐 세계 평균에서 3등급이 나왔어. 그러면은 국어, 영어, 사탐을 똑같이 3등급 받은 친구나 국어, 영어, 사탐을 올 1등급 받은 친구 점수가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는 그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3만 맞추느냐 못 맞췄느냐 요거를 판별하는 거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출 수 있는 그 요소를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정시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 점수화돼서 반영이 돼요. 수능이. 그래서 등급 차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그건 점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커트라인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정시에서는 점수화돼서 반영되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반영되는 거. 표점이냐 백분위냐는 그거는 또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 기준선이. 자, 그다음 면접은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수시에서는 면접 보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정시는 면접 보는 학교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뭐 나중에 정시 전형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정시에서 면접 보겠다 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죠. 아까 전에 참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구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면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정시에서는 숭실대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은 면접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일단 면접 준비라는 것은 수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주요 대학들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정리를 하면 서류, 수능, 면접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그 드로잉 준비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되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할 때 드로잉 그 합격자들의 그 어떤 드로잉의 그 수준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 손을 탄 게 아니고 그 친구들 실제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대 비실기 2016학년도 미대 비실기 전형의 전반적인 사항, 그 전국에 있는 미대 비실기 실시 대학 그리고 전공 그런 것들 이제 뭐 선발 인원 평가 요소들을 이제 제가 좀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 자세한 사항을 이제 다 담지 못했죠. 그래도 이제 웬만한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들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대학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대학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이제 그 학생에 맞는 그 학교와 전공 그리고 평가 요소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숙지하고 가셔도 2016학년도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첫걸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수업, 본격적인 수업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